제발 우리 인생에서 빠져요.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지혜는 보자기를 확 낚아채 바닥에 쾅 내던졌습니다. 어머님이 오면 집만 더러워져요. 갈치와 고등어가 굴러가고 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주워 담으려는 그때 휴대폰 너머로 아들의 말이 찌르듯 꽂혔습니다. 엄마! 이제 오지 마요! 뚝 전화를 끊는 소리만 남은 복도 한가운데 금자는 흩어진 생선 사이에서 천천히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금자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남겨주신 그곳으로 행복 기운 보내드릴게요. 금자는 강북시장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생선 비린내와 땀으로 범벅이 된 나날을 보냈죠. 새벽 공기는 언제나 축축하게 내려앉았고 시장 바닥에는 밤새 얼어붙은 물기가 사각사각 얼음처럼 빛났습니다. 금자는 이른 새벽 허리 펼 새도 없이 얼음 가득한 생선 상자를 철컥철컥 열어젖히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싱싱한 생선을 다듬었습니다. 손끝을 스치는 차가운 비늘은 서걱서걱 소리를 냈고 생선 칼이 도마를 칠 때마다 탁, 탁, 탁 날카로운 울림이 가게 안에 맴돌았습니다. 칼질을 하다 손을 베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피 한 방울이 도마 위에 툭 떨어지면 금자는 에이구 또 이러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붕대를 감곤 했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의 흔적은 금자의 손마디를 굵고 투박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불씨처럼 살아있었습니다. 거친 세월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닌 강단과 자부심이 반짝 반짝 비쳤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작은 아파트는 금자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시장을 떠돌 때 금자는 먼 발치에서 그 소식을 듣고도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빠르고 단단했죠. 금자는 과감하게 낡은 생선 가게를 확장해 금잔의 마트를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아이고 금자씨 참 별난 용기네 하고 웅성웅성 수군거렸지만 금자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싱싱한 물건과 정직한 가격 덕분에 손님들의 발길은 드르륵 자동문처럼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잔의 마트는 강북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골목 사이로 왁자지껄한 소리가 퍼지고 좁은 길목을 오가는 사람들은 금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자씨 참 대단해. 저 마트 하나로 시장 살리네. 그 말들이 금자의 귓가에 사락사락 따뜻한 바람처럼 스며들었고 상인들의 칭찬과 존경은 금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된 세월이 보상받는 듯한 뿌듯함이 온몸을 지르르 감쌌죠. 금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트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금잔의 마트,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금자의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버텨온 세월의 흔적은 고스란히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허리는 뻐근 삐걱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고 손목은 욱신욱신 관절 마디마디는 찌릿찌릿 아렸습니다. 새벽녘 마트 문을 열 준비를 할 때면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손끝이 저릿저릿 얼어붙고 등골을 타고 한기가 스르르 스며들었죠. 금자는 이를 악물며 에휴, 늙으면 다 소용없어 하고 중얼거렸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는 마치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금자의 한숨이 후욱하고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그녀에게 드리웠습니다. 마트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가슴이 텅 비는 듯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한가운데에서도 그녀는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 속에서 금자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따뜻한 온기 한 조각이 간절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강북시장 전체를 들뜨게 만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 문 앞에는 신문지들이 팔랑팔랑 날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대화 소리는 와글와글 울렸죠. 금자는 마트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사각사각 종이 소리를 들으며 재건축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파트가 새로 올라갈 모습이 반짝반짝 그려지고 있었죠. 그때 마트 문이 딩동 소리와 함께 열리고 아들 준혁과 며느리 지혜가 들어섰습니다. 금자는 반가움에 두 팔을 벌리며 환하게 웃었죠. 아이고, 우리 준혁이 왔네. 지혜도 왔구나. 웬일이니 시장까지. 하지만 지혜는 평소와 달리 금자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눈길이 흔들흔들 어딘가를 떠돌았고 표정에는 미묘한 경직이 깔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금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희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지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재건축 아파트 상속세 문제가 좀 복잡해요. 금자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상속세? 그게 무슨 소리니? 지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네, 어머님. 세금이 만만치 않아서요. 마트랑 아파트 명의를 미리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절세가 되거든요. 명의를 넘기라고? 금자의 얼굴이 뜨끈하게 화르르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 아직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는데 그걸 다 넘기라니? 준혁은 지혜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 말이 맞아요. 관리도 저희가 해드리고 엄마가 더 편하실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금자의 등 뒤를 스르르 훑고 지나갔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고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금자는 결국 아들 부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누른 것은 준혁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재건축되면 우리랑 같이 살아요. 손자도 엄마 좋아하잖아요. 엄마 방도 예쁘게 꾸며둘게. 손자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금자의 마음을 포근하게 흔들었습니다. 금자는 결국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밤, 금자의 마음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엉켜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뒤척 굴려보아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희끗희끗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금자의 한숨이 방 안에 허공처럼 떠돌았습니다. 명예 이전 후 며느리 지혜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안부 전화는커녕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금자가 전화를 걸면 뚝뚝 끊기기 일쑤였고 답장은 몇 시간이고 오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마주쳐도 지혜는 금자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르르 외면했습니다. 네, 어머님. 짧은 대답만 남긴 채 툭 돌아서 가버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금자의 가슴은 꽉꽉 조여왔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고였지만 금자는 애써 삼켰습니다. 설마 불길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은 안 그래. 지혜도 착한 아이야.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싸늘한 태도에 밤잠을 설치던 금자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무슨 일이라도.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인생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금자의 귀에 쾅 하고 박혔습니다. 금자의 심장은 쿵쿵쿵 미친 듯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이 가쁘게 훅훅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간섭하지 말라니. 금자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냉대와 아들의 무관심은 금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불안을 남겼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감으면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늘한 바람처럼 스르르 귓가에 맴돌았고 준혁의 무심한 얼굴이 둔탁하게 쿵 하고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금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요동치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담요 속은 따뜻했지만 금자의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트 일을 하면서도 금자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어 보여도 그녀의 마음속은 잿빛 안개처럼 뿌옇게 물들어 있었죠. 계산대에 서서도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손톱 끝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금자는 자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불안은 가슴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와 목을 죄었고 금자는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결국 금자는 직접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아가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을 거야. 금자는 스스로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초조함에 심장이 두근두근 요동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달력에 남겨둔 아들 부부의 아파트 주소를 손가락으로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여기 맞지. 가는 길은 멀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금자는 그 길만이 자신을 둘러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철커덕 철커덕 무거운 쇳조각을 끄는 듯 했으나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좋아하는 싱싱한 생선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갈치와 고등어, 조기까지 마트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골랐습니다. 생선 수조에서 첨벙 물이 튀고 비늘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며 금자는 더욱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비늘을 긁을 때 나는 서걱서걱 소리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고 내장을 다듬을 때 손끝에서 생선의 차가운 감촉이 스르르 흘렀습니다. 정성껏 손질하고 예쁜 포장지에 담았습니다. 포장지를 묶는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금자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지혜가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는 금자의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가벼운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기대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준혁 부부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가 울리는 순간 금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금자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마치 불청객이라도 본 듯한 차갑고 불쾌한 표정이었죠. 금자의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고 그 칼날 같은 음성은 공기를 싹둑 가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금자를 문 밖에서 가로막는 며느리의 태도에 금자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생선 세트가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너희 보려고 왔지. 금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금자의 말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저희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문이 쓱 닫히는 그 순간 금자는 절박하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이 금자의 가슴을 서걱 베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금자는 주저앉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쿵, 쿵. 심장이 발바닥까지 울릴 정도로 마구 뛰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소리,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딩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준혁이 금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금자를 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반가움이나 걱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금자는 아들의 눈빛에서 차갑고 날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엄마, 그냥 가. 왜 이러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거리를 두는 말투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금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금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생선 세트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금자는 흐릿한 시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금자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오는 길, 금자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린 듯 한 걸음 한 걸음이 쿡쿡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가는 계단은 이상할 정도로 많아 보였고 난간을 잡는 손에도 힘이 없었죠.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금자는 재개발 전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던 낡고 정겨웠던 아파트를 떠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사이로 오래전 살던 그 아파트의 회색 외벽이 아련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곳은 비록 낡고 허름했지만 금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던 순간 손자의 첫걸음마를 보며 함께 웃던 기쁨, 밤늦게까지 준혁의 숙제를 봐주던 기억들, 그곳엔 금자의 모든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하나둘 사락사락 떠올라 금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번듯한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번쩍이는 유리창과 말끔한 외벽을 떠올리자 높고 화려한 건물은 금자의 눈에 낯설기만 했습니다. 겉모습은 훨씬 좋아졌지만 금자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커다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아파트가 재건축되며 추억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죠. 버스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도 안내방송도 금자의 귀에는 웅웅 울릴 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자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이 꽉 막히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숨을 들이쉴 때마다 흐윽하는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금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온기는 이제 금자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그저 차갑고 거대한 빈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높이 솟은 건물들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금자의 마음은 한없이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아들 부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자신을 대하는 부당한 태도를 목격하면서 금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싸늘한 얼굴, 아들의 무심한 눈빛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백화점에서 마주친 며느리 지혜는 명품 옷에 값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쇼윈도 불빛 아래 지혜의 옷차림은 더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그 말씀 드렸는데 왜 또 전화를 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금자를 흘겨보는 눈빛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귀찮은 사람을 떨쳐내려는 듯 건조했고 금자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넘겨준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금자의 심장은 계속해서 불길하게 요동쳤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뒤척였습니다. 이불이 몸에 달라붙는 듯 답답했고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이마와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면서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버려진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금자의 머릿속은 끝없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냉대와 아들의 무관심은 금자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 괴로움은 마치 둔탁한 돌덩이가 가슴 위에 꾹꾹 올려져 있는 듯 했습니다. 금자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더 깊어진 주름과 퀭해진 눈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밥숟가락을 들어도 입으로 잘 올라가지 않았고 겨우 한두 숟가락을 넘기면 더 이상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마치 거친 모래를 삼키는 듯 따끔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금자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고는 이미 넘겨버린 재산의 기억뿐 다시 거둘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절망감과 함께 무력감이 금자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몸이 의자에 푹 꺼져 내려앉는 듯 했죠. 그녀는 낡은 의자에 기대어 한없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은 마트 천장과 먼 허공을 번갈아 스쳤고 그 눈빛 속에는 깊은 허무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금자에게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마트 옆 부동산 게시판에 큼지막한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더 라움 클라스 입주 시작. 흰 종이 위에 진한 검은 글씨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오래 축 처져 있던 눈꺼풀이 번쩍 올라가며 메말랐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금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저 집에서 아들네와 같이 살 수 있겠지. 가슴 한가운데에서 작은 불씨가 피식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약속했던 엄마 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작은 방 하나라도 준비해 두겠다고 웃으며 말하던 준혁의 얼굴, 그때의 목소리와 표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바빠서 연락이 뜸했던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금자는 서둘러 입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롱 속에 곱게 개어둔 옷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며
앞으로 들어갈 집을 떠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굳어있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며 한동안 잊고 지낸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가라앉았던 우울함이 조금씩 걷히는 듯 했습니다. 눌려있던 가슴이 살짝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금자는 아들 준혁이 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했던 생선으로 선물 세트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키듯 이번에도 금자의 손은 자연스럽게 생선 수조를 향했습니다. 마트 수조에서 가장 싱싱한 갈치와 고등어를 골랐습니다. 은빛 비늘이 조명 아래서 반짝반짝 빛났고 물이 튀는 소리가 첨벙첨벙 귀에 울렸습니다. 비늘을 깨끗이 벗기고 내장을 손질하며 금자는 준혁이 이 생선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밥상 위에 이 생선구이를 올려두면 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었죠. 그때의 엄마 최고야 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살포시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손질을 마친 생선들을 예쁜 보자기에 곱게 쌌습니다. 보자기를 펼쳐놓고 한 마리 한 마리 가지런히 올려놓으면서 금자는 마치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레 손을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매듭을 묶으면서 금자는 다시 한번 가족의 따뜻한 온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선물이 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기를 바라며 그녀는 한 조각 희망을 붙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포장했습니다. 이 생선을 보면 준혁이가 어릴 적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지 않을까? 금자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보자기를 다 묶고 나서 금자는 생선 세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품 안에 안긴 보자기에서 묵직하지만 따스한 감촉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선물이 단순한 생선이 아니라 금자의 오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를 담은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아들이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두근두근 가슴이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던 금자는 문득 몇 년 전 준혁이 보냈던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재건축 소식이 처음 들려왔을 때였죠. 그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고 화면에 떠오른 문자를 읽으며 금자는 한참을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은 금자에게 다정한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엄마, 재건축되면 엄마 방도 예쁘게 준비해 둘게요. 고마워요. 그때의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잔잔하게 맴도는 듯 했습니다. 금자는 핸드폰을 찾아 그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오래된 문자라 화면 속 글자는 조금 흐릿해 보였지만 그 말의 온도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 글자들이 금자의 눈물로 번졌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떨어져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내렸습니다. 그 문자는 금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미련이었습니다. 아들의 약속, 엄마의 방. 그것은 금자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증표였습니다.
금자는 그 약속이 진심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준혁이는 진심이었을 거야. 잠시 바빠서 그랬겠지. 금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여러 번 다독였습니다. 그 문자를 품고 금자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곧 입주날이 오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그 약속의 방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가족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밥을 먹고 TV를 보고 손자의 제잘거림이 종알종알 집안을 메우는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문자는 금자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길을 잃을 것 같은 순간마다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반짝이며 그녀를 붙잡아주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드디어 입주 당일이 되었습니다. 금자는 정성껏 준비한 생선 세트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더 라움 클라스의 화려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로비 자동문이 슥 하고 열리는 순간 차가운 냉기와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향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났고 로비 천장 높게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조각이 햇빛을 받아 총총 반짝이며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안내 데스크 뒤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로비 곳곳에는 화사한 생화가 풍성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과거 금자가 평생을 보낸 시장 골목, 습기 찬 바닥, 좁은 통로, 사람들의 고함과 손님 흥정 소리, 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다른 세계였습니다. 순간 주눅이 들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곧 아들 부부와 손자를 만날 생각에 금자의 가슴은 다시 두근두근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방도 예쁘게 준비해 둘게요. 준혁이 했던 말이 귓가에 살랑 울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금자를 이곳까지 오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이 초록빛으로 탁 켜졌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가족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평생 잃지 않았던 엄마의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딩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금자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는 호텔처럼 조용했고 벽지는 새집 특유의 냄새가 은은히 풍겼습니다. 바닥은 먼지 한 톨 없는 고급 카펫으로 깔려 있어 발걸음 소리조차 사박사박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시장 골목의 소란스러움과는 너무나 다른 고요하고 깔끔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겠지. 그 생각에 금자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숨을 후 깊이 들이마시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1203호 앞에 도착한 금자는 심장이 쿵쿵 고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생선 세트가 긴장에 젖어 축축하게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금자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딩동.
경쾌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록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귀를 쫑긋 세웠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조명만이 지인 귓가에 희미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혹시 집에 없는 걸까?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걸까? 불안감이 금자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입안은 갑자기 바짝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하게 걸렸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딩동.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침묵뿐. 복도는 고요했고 금자의 가슴속 답답함은 점점 더 차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나를 피하는 걸까? 금자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발끝부터 싸늘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다시 누르려던 순간 안쪽에서 희미한 인기척 같은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금자는 숨을 멈추고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엉켜 가슴이 더 거세게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마침내 인터폰이 삑 하고 켜지며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자는 안도의 한숨을 후욱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얼음장처럼 차갑고 귀에 닿자마자 찌르르 따갑게 느껴질 만큼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님 많은 날에 왜 갑자기 오셨어요? 불편하게. 그 말은 가족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귀찮은 사람을 상대할 때 내뱉는 무뚝뚝함 그대로였습니다. 금자의 기대감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금자의 가슴 깊이 스며들어 점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는 너희 보려고 온 건데. 금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볼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금자의 말을 듣지도 않은 듯 큰 한숨을 휴 내쉬고 차갑게 말했다. 지금 중요한 손님들이 계세요. 어머님 오시면 불편해요.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는 인터폰을 거칠게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끊어짐 소리가 금자의 귓가에서 오래도록 쾅 울려 퍼졌습니다. 금자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생선 세트가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얼음바람 같은 것이 휙휙 몰아쳤습니다. 불편하다니 나를 불편하게 여긴단 말인가? 금자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의 잔인한 한마디가 금자의 마음을 산산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에 빠져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몸이 축 가라앉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혜는 금자가 들고 있던 생선 세트를 손에서 확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금자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혜야, 이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혜는 생선 세트를 복도 바닥에 내던졌다. 쾅! 포장지 안에 갈치와 고등어가 툭툭 튕겨나오며 복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비린내가 확 퍼졌습니다. 여긴 이런 거 어울리는 곳 아니에요. 비린내 나잖아요. 지혜의 얼굴에는 경멸과 짜증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금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쓰레기라도 보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금자는 바닥에 흩어진 생선과 함께 짓밟힌 자신의 자존심까지 주워 담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극심한 모멸감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목이 꽉 막히고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혜야, 내가 어떻게... 금자는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금자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금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생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정성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생선들을 제대로 주워 담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은 끝없이 흐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잔인한 행동에 충격을 받은 금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덜컥덜컥 흔들렸고 화면이 뿌옇게 보일 만큼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지금 지혜가... 금자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떨렸고 울음이 꿀컥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준혁의 대답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잔인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는 시장 물건 같은 거엔 관심 없어요. 그 한마디가 들려오는 순간 금자의 심장은 쑥 하고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이어 날아온 말은 금자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발 우리 인생에서 빠져줘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금자의 가슴을 쑥 찔러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준혁아, 무슨 그런...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정적만이 웅웅 울리다가 뚝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을 잃은 듯 툭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부딪히며 딱 울리는 소리가 공허하게 퍼졌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쏟아졌지만 울 힘조차 없어 흐느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고 숨이 헉헉 가빠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빠져달라고? 믿기지 않는 현실이 금자의 머리를 핑 돌게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버리는 순간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이 금자를 덮쳤습니다. 금자는 텅 빈 복도 한가운데 앉아 한없이 끝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벽에 부딪혀 허공에 아프게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고 아들 부부에게 처참하게 버려진 금자는 어느 순간 눈물이 멈춘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 울고 또 울다 보니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금자는 손등으로 얼굴을 훔칫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모멸감은 이제 날이 선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버리는구나. 금자의 이가 갈리고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자리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가죽에 쑥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금자는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금자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자의 머릿속에서는 며느리 지혜의 경멸하는 표정, 아들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빙글빙글 돌며 그녀의 마음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금자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인의 단단함,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강인함이 그 눈빛에서 번뜩 빛났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를 지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졌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어떤데. 금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아들 부부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변호사 김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벨이 뚜루루 울리는 동안에도 그녀의 목소리와 손길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고 변호사님, 금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마트 양도 계약할 때 제가 몰래 걸어둔 건물의 공익적 가치 유지 특약 조항, 그거 지금 발동해 주세요. 고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흔들림 없는 말투에 곧 상황을 파악하고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당시 아들 준혁은 그 특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엄마, 그냥 형식적인 거죠? 부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금자는 알고 있었다. 그 조항이 훗날 어떤 칼날이 되어 돌아갈지를. 마트 건물의 용도 변경이나 매각 시 공익적 가치 유지 조항이 발동되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기업이나 은행이 꺼리는 조건이라는 것도 금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고 변호사와 통화를 마친 뒤 금자는 길게 숨을 후 내쉬었습니다.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서늘하고 차분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으니 이제부터는 나도 너희를 지켜줄 이유가 없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눌려있던 그림자가 사라지고 대신 싸늘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던 준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대출 연장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띄워진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됐습니다. 대출 연장 보류. 준혁은 식은땀을 주르륵 흘리며 급히 은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은행 담당자의 말은 준혁에게 두 번째 충격을 안겼습니다. 고객님의 마트 건물에 공익적 가치 유지라는 특약 조항이 확인됩니다. 이 조항은 담보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텅하고 비워졌습니다. 그 특약,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며요. 어머니가 명예 이전을 하며 조용히 넣어둔 그 특약,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조항이 이제 그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고 가슴은 쿵쾅쿵쾅 미친 듯 뛰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나를... 불길한 그림자가 준혁의 머릿속을 뒤덮었습니다. 당황한 준혁은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철컥 닫히고 변호사는 준혁이 가져온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는 표정을 굳히고 말했다. 어머니께서 걸어두신 특약 조항 매우 명확합니다. 준혁의 심장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트 건물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위한 공간, 지역 주민 복지 시설, 공공성 확대 등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약이 발동되면 건물의 매각이나 담보 설정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냉정한 한마디에 준혁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조용한 복수가 이토록 치명적인 파도처럼 자신을 덮칠 줄 준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삐걱거릴 정도로 몸이 휘청였고 온몸에서는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쾅 하고 때렸습니다. 준혁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가 구름처럼 드리워졌고 그 위에 절망감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공기가 그를 감싸며 마치 얼음방에 서 있는 듯 숨이 가쁘게 들이켰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준혁의 어깨를 꽉 짓눌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준혁은 상황을 돌리기 위해 오히려 어머니 금자를 악인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쓰며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노모가 재산을 노리고 아들을 괴롭힌다.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상황을 왜곡해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언론사에 제보까지 시도했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며 억지 감정 연기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금자가 평생을 바쳐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챙기고 시장을 위해 헌신해온 그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강북시장 상인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금자 아줌마가 어떤 분인데 평생 시장 살리려고 뛰어다니던 분이야. 오히려 저 아들 부부가 파렴치한 짓을 한 거지. 상인들의 외침은 시장 골목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신문처럼 벽에 크게 써서 붙이기라도 한 듯 시장 게시판에는 금자를 응원하는
글들이 빼곡하게 붙어갔습니다. 마트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몰래 식료품을 챙겨주고 겨울마다 홀몸 노인들을 위해 김장 김치를 나눠주던 금자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준혁 부부의 파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준혁을 보면 눈길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을 훅 던졌습니다. 마트에서 들르는 손님들 역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아들은 자식도 아니야. 어머니 등쳐먹고 잘 살 줄 알았나? 준혁은 시장에 발걸음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금자와의 법적 분쟁이 길어지며 준혁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가 추진하던 사업에도 빨간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신규 사업은 비난 여론과 함께 난항을 겪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준혁 씨, 이번 일은 좀 심각합니다. 기업 이미지의 타격이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준혁의 책상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들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서류 더미가 무겁게 책상을 누르는 것처럼 준혁의 마음도 무거워져 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준혁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받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 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싸늘한 표정, 사업 파트너들의 냉정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라 준혁을 짓눌렀습니다. 지혜는 준혁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왜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결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점점 더 금이 가고 그들의 꿈은 멀리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 라움 클라스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사람들이 힐끗 그리고 금방 눈을 돌렸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시선, 수군거리는 속삭임. 저 부부가 어머니를 버린 사람들이래. 입주자들 사이에서 유명해. 심지어 어떤 주민은 대놓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준혁과 지혜는 호화로운 아파트 한가운데서 가장 깊은 고립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버텼습니다. 서로 향한 원망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준혁에게 날을 세웠고 준혁은 또 지혜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그렇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모든 원인은 당신 어머니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집안 곳곳에 울려 퍼지고 호화로운 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이어도 그 안에는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법원 집행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검은 구두가 뚜벅뚜벅 로비 바닥을 울리며 다가오는 소리만으로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마트에는 압류라는 붉은 딱지가 철썩 붙었습니다. 핏빛 같은 글씨가 준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어 더 라움 클라스 아파트까지 압류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준혁과 지혜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혜는 비명을 질렀고 목소리는 공허하게 복도에 퍼졌습니다.
집행관들은 무표정하게 가구 하나하나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딱딱딱. 그 소리는 마치 준혁 부부의 모든 희망에 못을 박는 소리 같았습니다. 화려했던 아파트는 한순간에 차갑고 낯선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고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묵만이 그들을 감싸고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준혁 부부는 결국 더 라움 클라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삿짐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고급 가구들은 이미 압류되었고 몇 개 남은 집만 초라하게 트럭에 실렸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금자가 재건축 전 잠시 살았던 낡은 아파트. 그러나 그곳은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계단은 삐걱삐걱, 창문에는 금이 가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빛바랜 채 들뜬 조각들이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지혜는 주저앉아 흐느끼며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친 듯이 밀려오는 후회만이 가슴을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회한과 좌절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안에는 축 처진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깨진 창문을 통해 들어와 준혁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준혁은 모든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야말로 과거 어머니가 의지 없이 살던 그 외로운 공간에 갇힌 사람이라는 것을. 후회는 늦었고 죄책감은 준혁의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준혁은 오래된 서랍 속에서 낯익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소복하게 쌓인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금자일기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손끝이 떨린 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잉크는 흐릿했지만 그 안의 글자들은 살아 움직이듯 선명하게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혁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준혁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던 어머니의 글들이 한 줄 한 줄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보듬고 끝내 명의를 넘겨준 후 느꼈던 배신감과 고통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내게 등을 돌렸다. 내 아들이.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준혁의 목이 꽉 막혔습니다. 코끝이 찡해졌고 눈물은 거부할 틈도 없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일기장을 품에 끌어안은 준혁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연거푸 움쫄이며 낡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3년 후 준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거의 과오를 깊이 반성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북시장 한켠에 금잔의 작은 마트를 열었습니다. 간판은 소박했고 상점 내부도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평온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내어주는 말투는 조심스럽고 친절했고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치 어머니 금자가 늘 그랬던 것처럼 준혁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겸손과 따뜻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 문이 달그락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작아지고 더 늙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십 년의 상처와 후회, 사랑이 눈빛으로만 오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금자는 말없이 준혁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말보다 더 큰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트 안에는 생선 냄새와 함께 가족의 온기가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과 서로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머니의 된장이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인공 금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